나의 브라질 방문기. 조영연 전 한카노인의 회장. 브라질은 먼 나라 같지만 가까운 나라다. 관광을 하고 싶은 나라지만 쉽지 않은 곳이 브라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고 싶은 나라다. 필자는 그동안 20회 이상 방문하였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코자 한다. 브라질은 언어가 문제다. 남미 대륙의 모든 나라가 스페인어를 사용하지만 오직 브라질만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브라질의 제일 큰 도시인 상파울루사우 폴로까지 가는 에어 캐나다 직항이 있어 방문하기에는 편리한 곳이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SAMS UNG 에어 캐나다 비행기에서 내려 상파울루사우 폴로 시내로 달리다 보면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형 삼성 전광판 광고 간판만이 상파울루사우 폴로 시내에 들어갈 때까지 서 있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말한다. 정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삼성이다. 일브라질에게요. 브라질 연방공화국 BRICA FEDERATIVA 두브레설은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연방제 공화국이다. 언어는 남미가 모두 스페인어를 사용하나 브라질만 공용어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며 수도는 브라질리아이고 최대 도시는 상파울루이다. 브라질은 남아메리카 최대의 국토를 지닌 나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 최대의 국가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로 아메리카 대륙 지역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이며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많은 인구수를 가진 국가다. 브라질에서의 영어는 잘 안 통한다. 브라질의 첫 번째 수도는 살바도르 셀버도, 그리고 두 번째 수도는 리우데자네이루, 리오 디 저네로였으나 해안 지역에 집중된 인구를 내륙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1960년부터 새로 건설된 브라질리아가 새로운 수도가 되었다. 삼바와 카니발의 본 고장이기도 하며 축구 강국이기도 하다. 브라질의 GDP 순위는 세계 8위이며 구매력 기준 GDP는 세계 7위이다. 실제 인구수는 약 2억 1천만 명을 넘어섰다. 브라질 북부는 세계 최대의 유역 면적을 가진 강이자 세계 최대의 열대 우림지대가 포함된 아마존이 있는 곳이다. 이 브라질 관광. 필자는 이남 이녀의 사남매를 두었다. 큰 딸은 브라질의 작은 딸은 미국에, 두 아들은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다. 딸들이 브라질과 미국에 있기 때문에 토론토에 거주하면서 매년 두 곳을 방문하게 된다. 브라질 관광은 브라질의 최남단인 폴트 알레그로 포트 ALEGRO 리오 그랜드 디 설주의 수도로부터 아마존에 이르기까지 관광을 하였었다. 브라질의 중요한 곳은 거의 관광을 하였었다. 이 경험을 독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연재로 소개하고자 한다. 삼축복받은 온화한 기후도시 상파울루사우 폴로에 도착하여 브라질에서 가장 부유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전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주요 작물인 커피는 13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주민의 절대 다수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 1950년대 이후 리우데자네이루를 제치고 브라질 최대의 도시로 떠오른 상파울루 시가 주도이다. 상파울루주의 주도인 상파울루시는 1960년대까지 브라질의 수도였으나 현재는 브라질리아 브레스리어가 수도가 되었다. 이 도시는 계획도시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리아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는 20세기에 건설된 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유산에 등록된 도시이다. 또한 1960년에 도시 완공이 끝난 이후 27년 만에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 브라질의 대표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남서쪽으로 약 500km 지점, 해발고도 약 800m의 고원지대에 자리한 도시다. 상파울루는 19세기 후반 커피 재배가 활발해지면서 대도시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상파울루는 브라질에서 가장 개발이 잘 된 도시에 속한다. 특히 커피 생산량은 세계 총 생산액의 40%를 차지한다. 상파울루시는 브라질을 넘어서 세계 커피 재배의 중심지다. 상파울루는 또한 브라질 최고의 공업도시다.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공업 분야에서 큰 발전을 보이기 시작한 상파울루는 종전 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대기업이
상파울루 시내와 근교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공업화가 가속되었다. 상파울루는 이민자들의 도시로도 유명하다. 유럽 각국, 아프리카, 중동 이민자도 많고 아시아계에서는 일본계 이민자가 가장 많다. 한국 교민들은 약 3만여 명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한국 교민들이 상파울루에 살고 있다. 필자에 따른 상파울루 사우폴로에서 북쪽으로 약 3,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네이털이라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네이털은 리오그랜드 디 노트주의 수도로 인구 약 100만 명이 거주한다. 필자 부부는 터란토에서 출발하여 상파울루 사우폴로에 도착하면 피곤하다고 보통 5일 정도 상파울루 사우폴로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네이털로 간다. 상파울루 사우폴로에서 네이털까지는 비행기로 약 5시간이 걸린다. 상파울루 사우폴로에도 볼거리가 많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아마존 첫 번째 관광. 아마존 관광은 3번씩이나 방문하였었다. 첫 번째는 아마존의 남쪽에서부터, 두 번째는 아마존의 북쪽에 위치한 마나우스 메이니스에서, 세 번째는 아마존 강의 지류에서 낚시를 즐겼었다. 필자는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사위와 딸과 함께 갔었다. 딸은 브라질의 북서쪽 지방인 리오그랜드 디 노트의 수도인 네이털에 거주하고 있다. 네이털을 출발하여 벨랭벨렘을 거쳐서 아마존 밀림 지역의 북쪽으로 차를 타고 깊숙이 들어가 보았다. 브라질 북쪽에 위치한 네이털에서 출발하여 3일 만에 도착하였었다. 아마존은 세계 산림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그곳에는 많은 목장들이 있는데 방목하여 소를 키우고 있었다. 보통 몇천 마리씩 사육하고 있었다. 가아마존 농장에서 오래전에 방문하여 당시의 기억에 남는 것을 주로 기술코자 한다. 아마존 입구에는 작은 제제 소마을이 있다. 울창한 아마존에서 불법으로 베어온 나무들을 그 제제 마을에서 모두 잘라 판자로 만들어 브라질 전역 또는 수출하고 있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각 제재소에서 나무를 제재 후에 발생하는 톱밥을 처리 못하여 24시간 태우고 있으나 산더미 같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어느 목장을 방문하였는데 개를 5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모두가 한국의 똥개 같은 개다. 그 개들은 얼굴이나 몸에 상처가 많았다. 물어보니 그 똥개가 지치지를 않고 동물들과 제일 잘 싸운다는 것이다. 야간에는 산 짐승이 많이 나타나는데 싸우다가 상처를 많이 입는다고 한다. 농장에서는 종업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시에 나가 종업원들을 모집하여 온다. 처음에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들어온다. 그러나 1년, 2년이 되어도 한 푼도 인건비를 안 준다고 한다. 만일 항의를 하면 귀신도 모르게 죽여 땅에 묻어버린다. 그래서 종업원들은 참다가 기회를 봐서 도망을 친다. 도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존 산 중에는 많은 무서운 산 짐승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쉽게 도망을 못한다. 도망갔던 종업원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고발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돈으로 해결하고 만다. 때로는 농장주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나 얼마 되지 않으면 바로 석방된다. 이에 앙심을 먹은 종업원이 침입하여 우리가 방문한 농장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아들이 들어와서 농장을 팔려고 왔다고 한다. 나아마존에서 사냥 사진은 사냥 후에 모기에게 물린 나의 손. 필자는 아마존에 가서 2차례 사냥을 갔었다. 첫 번째는 그곳의 원주민 인디언과 둘이서 밤 8시경 산중으로 출발하였다. 휴대품은 각기 총 한 자루씩과 플래시 라이트뿐이다. 아마존은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밤에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아주 깜깜한 밤이다. 나는 원주민 인디언을 따라서 플래시 라이트를 켜고 약 1시간가량 따라갔다. 원주민 인디언은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이곳 지역을 잘 안다. 어느 지역에 도착하자 여기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 산 짐승은 다녔던 길로 다닌다는 것이다. 플래시 라이트를 땅에 비춰보더니 이곳으로 다닌다고 한다. 인디언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지상 약 5m 높이 그네를 쳐놓고 나보고 올라가라고 한다. 나는 나무를 타고 그네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다.
인디언은 나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역시 그네를 메고 올라가서 짐승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네 위에서 기다리는데 모기가 윙윙하면서 달라붙는다. 긴 소매에 윗도리를 입었지만 귀와 손은 나와 있다. 모기가 귀에 와서 앉으면 두 손으로 모기를 쫓는다. 이러다 보면 모기는 손등에 와서 문다. 정말 괴로운 시간이다. 약 30분 후에 짐승이 나타나 원주민이 총을 쏜다. 팡팡팡 하고 몇 발을 쏘았다. 나도 역시 플래시 라이트를 짐승 쪽에 비치고 팡팡팡 쏘았다. 그리고는 그네에서 내려왔다. 내려와서 바닥을 비추어 보니 피자국이 있다. 우리는 피자국을 따라서 약 50m쯤 가보니 짐승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다. 한 마리를 잡았다. 원주민은 잡은 짐승을 메고 나와 함께 하산하였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사냥이다. 돌아와서 손등을 보니 새빨갛게 모기가 물었다. 사진 참조. 두 번째 사냥은 산 돼지 사냥이다. 아마존에서는 산 돼지가 30마리 내지 50마리씩 떼로 다닌다. 그래서 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 50마리의 산 돼지떼가 나타났다. 그래서 근처에 대고 몇 방을 쏘았으나 얼마나 빠른지 모두 도망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아마존에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이와 같이 사냥을 하여 고기를 먹는다. 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시키는 냉장고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 다 아마존에서 진짜 꿀, 나무에서 나오는 물. 아마존에서 나오는 진짜 꿀은 구하기가 힘들다. 우리 일행은 원주민을 데리고 다니면서 꿀을 찾아다녔다. 아마존에 있는 꿀은 높은 나무에 벌이 꿀을 만들어 놓는다. 한참을 찾아다녔는데 원주민이 저 나무라고 한다. 높이 약 50m 되는 나무다. 우리 일행은 그 큰 나무를 톱으로 메어서 넘어뜨린다. 꿀은 지상으로부터 약 5m 내지 10m으로 약 20m 내지 30m 사이 나무 속에 꿀을 만들어 놓는다. 이것을 우리는 딴다. 이 꿀을 따면은 보통 한 바켓을 딴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실컷 먹고 나머지는 가지고 왔다. 그곳의 벌은 양봉벌보다 훨씬 작다. 파리만 하며 쏘지를 않는다. 사진 외쪽 나무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마시는 필자 부부, 오른쪽은 꿀을 따먹는 장면. 다음 호에는 아마존 2차 관광에 대한 내용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